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참사 관련 BTV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합동 분향소가 세워진 지 나흘째입니다.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뿐 아니라 서울자치구마다 설치한 분향소에도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한 방안이 서울시의회와 인천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대우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강서구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강서구청 앞마당에 합동 분향소가 세워진 건 지난달 31일입니다. 나흘째 운영되고 있는데요. 구청 측에 따르면 첫날 230명, 둘째 날 430명 등 지금까지 1000명 넘는 주민이 이곳 분향소를 다녀갔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간간히 주민들이 이곳에 들러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자료를 보면 어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와 25개 자치구 합동 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참사 당시에 이태원에 있었던 시민들도 있었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뜻을 저희 취재진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김충곤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5개 행사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인데요. 5개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도 이 5개 행사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인천시 의회에서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대형 행사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저녁 뉴스 시간대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서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취재기자와 합동 분향소 현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천에서도 시민과 외국인을 포함해 6명이 숨졌는데요. 인천시가 시민들을 위해 시청 외에 추가로 문화예술회관에 야외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장례 지도사의 안내를 받아 방명록에 이름을 씁니다. 국화를 단상에 올린 뒤 향을 피우고 고인의 넋을 기리며 잠시 묵념을 합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 시청 대회실에 조용한 공간으로 이렇게 좀 마련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민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을 선택하다 보니까 추가로 문화예술회관 야외 광장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길을 가다 멈추고 분향소를 들르는 사람들. 허망하게 생을 마감한 이들을 안타까워하며 명복을 빕니다. 친구랑 강화문 가기로 했는데 서울광장으로 못 가고 여기서 하게 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가서 늙은이들이 먼저 가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죠. 젊은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마침 여기 분향소가 있어가지고 분향하게 됐습니다. 참 젊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분향소에는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나왔다고 말합니다.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장에서 한번 나와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봉사 얘기를 듣고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이곳 합동 분향소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조문객을 맞을 계획입니다. 앞서 운영 중인 인천시청 대회의실 합동 분향소는 기존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이 밖에 서구 검암역 광장과 연수구청 한마음 광장에서도 9차원의 분향소가 마련돼 운영 중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이태원 참사 전에도 압사 사고는 있었고 당시에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오늘 저희 BTV 뉴스 특보에서는 이태원 참사 이후 어떤 것을 되짚어봐야 할지 그리고 압사 사고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먼저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도 압사 사고는 있었습니다. 1960년 서울역에서는 열차를 타려는 시민들이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31명이 숨졌고 40명 넘게 다친 걸로 전해집니다. 2001년 보신각에서 열린 제야의 타종 행사 때도 몰린 인파로 압사 사고가 일어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005년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는 콘서트를 보러 온 시민 11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우리는 이태원 참사라는 사상 최악의 압사 참사를 또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이태원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끼어 있었거든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이번 연도에 많이 모일 거 알면서 약간 대처 못한 것에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압사 사고는 시민들 곁에 늘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 움직일 틈조차 없는 지하철 안, 그리고 구름 인파의 축제날에도 압사 사고는 시민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잘 얼지 않지만 물이 멈추게 되면 금방 얼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보행자의 이동 속도,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속도가 낮아지면 내부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서로 미는 힘들이. 그래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고요. 하지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 압사 사고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사회 재난이었습니다. 150명 넘는 시민이 숨진 이태원 참사. 소중한 생명을 또 잃은 뒤에야 압사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됐고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출퇴근길에 어디 등하굣길에 많은 사람들한테 밀려서 갔던 경험이 있으실 거고요. 이런 경험들이 그전까지는 이게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자각까지는 못하지만 신체적인 불편감을 굉장히 유발하면서 힘들어도 꼭 참고 다니셨을 텐데 이번에 참사를 너무 끔찍한 상황을 노출이 되셨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정말로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경험을 하시게 되면서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질서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어떤 재난이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일 것이라는, 어디에 모일 것이라는 정보가 있는 이상은 주최 기관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밀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어떤 사고에서도 어떤 재난에서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준비 태세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부나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모든 걸 대처해서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정말 자기 일처럼 시민들의 소리에 특히 어떤 이게 방범이나 이런 게 관계된 사람들은 정말 정신 차리고 바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이태원 참사. 압사 사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제라도 철저히 대비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호입니다. 네, 이처럼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 이후 많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안전 행동 요령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회 재난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스스로의 대처법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좁은 공간에 군중이 밀집한 경우 수많은 사람들의 힘이 밀고 당기면서 내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대다수도 외부 고압으로 인한 외상형 질식사인 것으로 의료진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가방이나 어떤 푹신한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호흡이 이렇게 확보될 수 있는 가슴을 먼저 보호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양팔을 끼고 디귿자형 빔을 만들어서 아마 15cm 정도의 공간이 확보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지대를 만들고 호흡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사고를 대비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고. 군중이 향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되 사선으로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도
만약 넘어졌다면 옆으로 몸을 웅크린 자세를 취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졌지만은 거동이 가능하다면은 늑골 골절에 의한 질식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몸을 옆으로 뉘어서 새우나 이렇게 태아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내장 파열을 방지하고 가능하다면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최대한 호흡의 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대응 활동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좁은 경사로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밀려오는 상황에선 이런 대처법을 알고 있다 해도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군중이 밀집한 장소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피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안전의식,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정 규모 이상이 올라갔었을 때는 우리가 다리를 피하고 회피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끔찍한 사회재난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위험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시민들이 신고한 11건의 접수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위험 경고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이태원 참사 당일 신고 접수 녹취록입니다. 참사의 징후는 오후 6시 34분에 감지됩니다. 신고자는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가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또 지금 너무 소름 끼쳐요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밤 9시 2분 신고에는 진짜 사람 죽을 것 같아요. 참사 1시간 전인 9시 10분에는 해당 골목에서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다고 신고합니다. 공개된 신고 11건 가운데 실제 경찰이 출동한 건은 4건에 불과했고 나머진 이전에 출동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직원들이 무엇을 했는데 못했는지 등등은 이번에 우리가 특별 감찰팀에서 전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 신고 녹취록을 접한 시민들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을 시민들이 미리 알렸는데도 경찰과 지자체의 조치가 너무나 미흡했다는 반응입니다. 조금만 더 대응을 빨리 했다면 상황이 바뀌었을까 싶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이제 뭔가 집중을 안 하시는 듯한 녹취록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냥 뭔가 제대로 들으시질 않는 것 같다는. 경찰은 앞서 이태원 참사 대처에 미흡했다며 공식 사과하고 향후 독립적인 특별기구를 설치해 강도 높은 감찰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서울시의회에서는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는 듯 했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고 양당의 신경전만 진행 중입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태원 참사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는 내용과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내용이 상반됩니다. 서울시의회 이태원 참사 특위 구성은 지난 주말부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의장과 상임위원장 단 여야 대표들이 합의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특위 구성 결의안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 여당인 국민의힘은 2일부터 행정사무감사도 열리고 있으니 특위 구성은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활동이 시작되면 사고 수습에 혼란과 부담을 줄 거라는 명분. 구성 자체에는 야당과 사전에 협의했지만 그 시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고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시점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저희 당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인 연기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합당한 이유 없이 투기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지적한 겁니다. 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서울시와 용산구의 책임 논란을 피하려는 게 진짜 이유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합니다. 용산구청장이라든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책임론, 이게 부각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면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던 그런 합의안을 파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협력하고 뜻을 모아야 할 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지만 두 정당 모두 어쩔 수 없는 대응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합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합의를 파기하고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건 정쟁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기보다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됐습니다. 민주당이나 저희나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마음인데, 이렇게 좀 정쟁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여야 모두 구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이태원 참사 특위. 하지만 그 내용과 시기, 방법에서는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을 감사하는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조정을 두고 여야 시의원 간의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승미 교육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이태원 참사에 따른 서울 학생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온 상황에서 교육청의 대처가 시급하다며 하루에 교육청 2개 소관부서 감사 일정을 하나로 줄이는 방안을 교육위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기존 일정대로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교육청 감사에 대한 여야 시의원들의 일정 조정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도림역, 사당역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역의 안전 문제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2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군중 밀집 지역의 안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황 점검을 통한 개선 의지를 밝힌 겁니다. 시는 이른 시일 내에 현장 분석을 진행하고 이동 동선과 대피 공간 확보, 모니터링 CCTV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서해 5도에는 노인 인구가 많은데요. 병원 한 번 가려면 육지로 나와야 해 최소 2박을 해야 합니다. 인천시가 섬 주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의료진들이 직접 섬을 찾아 심장내과, 정형외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옹진군 덕적도 선착장. 의료진과 함께 의료 장비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보건지소에는 심장내과,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배치되고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됩니다. 문진표 작성부터 질병 유무, 심장 초음파 장비 등을 활용한 정밀 검사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괜찮으세요? 네? 다시 찍어 이게 이상했다고 봤는데 오늘 다시 찍으니까 괜찮으세요. 정상 범위 내에 있어요. 제가 보기엔. 평소 검사를 받기 위해 육지로 나가야 했던 섬 주민들. 배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이틀이 걸립니다. 하지만 섬을 찾은 의료진 때문에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하루 전에 나가죠, 거의. 하루 전에 나가서 거기서 자고 검사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들어오고 그래서 보통 2박을 하게 돼요. 병원에 가려면은 심전도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와서 이렇게 건강 검진을 받으니까는 아주 안심했죠. 안 가도 되죠, 이제. 인천시는 옹진군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도서 지역 무료 진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민간 의료 인력과 자원을 활용해 섬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육지로 나와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심장내과와 정형외과로 진료 과목을 정했습니다.
멀리 힘들게 왔지만 좀 시간과 공간 제약으로 많은 분들을 못 봐서 좀 안타깝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 진료 보신 분들이 큰 도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덕정면을 시작으로 섬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홍진군의 노인 인구가 30% 넘는데 특히 덕정면 같은 경우 40% 넘는 노인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런 무료 진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도서 지역 무료 진료 서비스는 한 달에 2차례 진행됩니다.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무료 수술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인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인천시는 시청 운동장 부지에 청사를 새로 짓고 기존 청사는 문화, 복지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에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만큼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 국제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 과정을 거친 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2025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천시 신청사는 연면적 8만 제곱미터, 지상 17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는 2,848억 원입니다. 동구가 오는 5일 개최 예정이었던 만석 화수 해안산책로 구민 건강 걷기 대회를 12일로 연기했습니다. 동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걷기 대회 행사를 일주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사 당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 BTV 뉴스 특보 마칩니다. 추가되는 소식은 이어지는 저녁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